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영화계는 2021년 역시 2020년처럼 가라앉을 듯 가라앉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화계가 이렇게 가라앉기 전인 2019년 기준 국내 총관객은 2억 2668만 명, 매출액은 1조 9140억 원 가량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 극장 관객 수는 5,952만 명으로 매출액은 5,104억으로 관객 수와 매출액 모두 73% 가까이 줄며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는 12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2021년 누적 관객 수는 5,657만 명, 매출액은 5,457억 원으로 관객 수는 감소했지만 다행히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극장 운영 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관객 수는 작년에 비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만 영화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부디 내년 이맘때 업로드될 연말 결산 영상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 한국 영화계를 기원하며 저희 영화등대 채널에서 준비한 2021년 한국 독립영화 결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작년엔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극영화 7작품 그리고 다큐멘터리 작품 7작품 총 2개의 영상으로 찾아뵀었는데 이번엔 제가 극장에서 관람은 했지만 스케줄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차마 리뷰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던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추가해 상, 중, 하 총 3편으로 나누어 준비해보았습니다. 선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봉하여 2021년 12월 20일까지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국내 독립영화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 순서가 작품의 작품성 혹은 관객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영화등대 자체 선정, 리뷰하지 못한 국내 독립영화편 영상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태호, 너한텐 자유가 뭐니? 새로 촬영에 들어간 영화를 위해 벨기에에 머무르던 배우 유태우. 하지만 공교롭게도 갑작스럽게 맞이한 팬데믹 선포로 인해 낯선 벨기에 앤트워프의 호텔에 고립되게 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영화라는 감수성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5일 동안 감독 유태우, 배우 유태우, 인터뷰어 유태우, 인터뷰이 유태우를 오가며 그가 기록한 그만의 멜랑꼴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영화는 어떤 존재일까요? 배우, 감독, 그리고 예술가 유태우의 멜랑꼴리를 들여다보는 작품 12월 1일 개봉한 로그인 벨지움입니다. 작품 로그인 벨지움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배우 유태우라는 인물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배우와 연기를 하게 된 스스로에 대한 솔직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다큐멘터리 작품인데요. 그 감수성, 각본, 촬영, 음악, 출연의 편집까지 직접 하며 자신의 고찰과 고민을 기록한 한편의 브이로그 같은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유태우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독특한 감성의 유머와 팬들을 향한 고마움, 그리고 배우로서 자신이 걸어가고 싶은 방향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유태우라는 예술가의 깊이와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볼 수 있어서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다큐멘터리로서 인상 깊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지만 65분이라는 런닝타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유태우라는 인물을 비추기 때문에 팬분들이시라면 그리고 자신만의 우울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작품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후에 VOD 서비스를 시작하면 댓글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멜랑꼴리를 기록하다. 로그인 벨지움이었습니다. Whenever you feel weak or lonely or fearful, there's someone inside of you who will take care of you, just like myself. 이남길 씨가 중앙선을 넘을 이유가 뭔데? 제 남편은 이유가 있어서 넘었어요. 하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 2명의 여자. 희주의 남편은 죽었고 영남의 남편 역시 2년째 의식불명인 상태.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희주는 직장에서 영남을 만나게 되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영남의 딸 은영이 희주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빛과 빛이 엉키고 철과 철이 부딪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연출부터 연기, 비주얼까지 완벽한 2021년 가장 독립영화스러운 독립영화
2월 18일 개봉한 빛과 철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이 남편 죽었어. 그래도 그쪽은 숨 붙어 있잖아. 작품 빛과 철은 무엇보다 작품이 주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분위기, 그리고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가 특히 압권인 작품이었는데요. 김시훈 배우는 남편을 잃고 이 사건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어하는 희주를, 그리고 염일한 배우는 2년째 의식불명인 남편과 딸을 위해 고단한 삶을 버텨내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려 하는 희주를 어떻게든 막아내려 하는 영남 역을 맡았으며, 벌새에서 이미 수준급의 연기를 보여준 박지우 배우는 교통사고의 비밀을 품고 의도적으로 희주에게 접근하는 영남의 딸 은영을 연기하여 작품의 미스터리하고 어딘가 가라앉고 차가운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작품의 서사와 새 배우들의 연기 대결, 그리고 가려진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던 작품입니다. 해당 작품은 유튜브, 웨이브, 시리즈온 등 VOD 서비스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들춰내고 감추고 또 품고 있는 세 여자의 미스터리한 만남, 빛과 철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아닌 척,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유진아입니다. 자기 다음 주에 신입 하나 받자. 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항상 혼자인 게 익숙하고 편한 진아.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가 불편하지만 신입사원 수지는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진아와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려 합니다.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담원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고독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교육 하나 맡자. 진아는 자신 1인분의 일상에 어떤 파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살지만 혼자 살고 있는 우리들 1인분의 이야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1인분의 외로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월 19일 개봉한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 혼자가 편해요. 그쪽은 원래 그렇게 뭐든지 화가 나요? 작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론 굉장히 차가우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따뜻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품의 주인공 진아 역을 맡은 공승현 배우가 제42회 청룡영화제에서 신인여우상을 받으며 훌륭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혼자 살아가는 1인분의 삶을 기꺼이 잘 해내고 있으면서도 옆집 남자의 죽음 이후 두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고 또 조금씩 변해가는 스스로를 인지해가는 모습에서 정말 훌륭히 연기한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 심지어 코로나 이후 더욱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현 상황에 더욱 와닿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1인분의 외로움만 짊어지고 있는 걸까요? 혼자가 편해요. 작품의 제목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혼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문제는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는 않을까요? 해당 작품은 유튜브를 포함한 웨이브, 시리즈온 등 VOD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다고 함께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대신 위로해주는 작품,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할 땐 어렵지 않았는데